안녕하세요. 세계금융권 골든클럽 종기준 원장입니다. 11월 한 달 참 어려운 증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시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시장은 부진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 시가총액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이 컸고요. 이것 때문에 또 덩달아 다른 종목들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시겠는데요. 코스피입니다. 많이 올랐었죠. 올해 보면은 그렇게 상반기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추세적으로 잘 형성이 되었었고 흐름이 전개도 좀 안정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7월의 고점 이후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었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또 코스피 시장만 유독 안 좋은 분위기로 처지는 상황이 또 됐죠. 우선은 반도체 관련된 비중이 높다는 부분이 이유가 될 거고,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 오늘 좀 하락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두각이 되었던 부분은 한국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지표들, 그리고 향후 전망,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들, 이런 것들이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올해 하반기처럼 이렇게 순매도하는 경우들은 없었거든요. 외국인 순매도가 그렇게 많이 잡힌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뭐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실 텐데요. 시가총액 비중이 원체 높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20%를 차지합니다. 시가총액을요. 코스피 시장에서 그런 이제 20%가 넘는 절대적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주가가 삼성전자가 안 나오지? 네,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삼성전자가 7월 고점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했던 모습에 비해선 지수는 잘 버틴 거예요. 우선 뭐 이런 구간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사실상 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이닉스 주가도 한번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하이닉스는 살아납니다. 그랬던 것이 이달 들어서는 11월 들어서는 뭐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한국 주식 시장이 부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투자 심리를 뽑지 않을 수가 없어요.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죠. 악재를 너무 많이 끌어다갔어요, 지금. 우선 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투자 심리는 더 안 좋아졌죠. 한국의 불리해진 상황이라는 뉴스가 원체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틀면은 이제 어떤 뭐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머스크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어떤 정책 논의 사항들이 있었을 때 아니면 어떤 이슈거리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시장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업종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고 계신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될 이유나 근거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향후에 지금 또 오늘 이번 주 들어서 또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국 반도체 수출 관련돼서는 또 완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전에 큰 반응이 없다가도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 많이 좀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또 주가가 단숨에 꺾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으니까는 사실상 호재가 있어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시장은 악재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뭐 시장이 약간 투기성이 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뭐 고려아이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하반기에 좀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투기와 관련된 상황들은 조금 올라오기는 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투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뭔가 지속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태냐,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상태에서 좀 투기성이 유발되는 종목들이 일회적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거나 분위기가 좀 그 종목에 뭐 개별 종목이든 테마든 아니면 이슈든 간에 쭉 끌고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기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어서 투기성을 이어서 좀 파지티브하게 가는 흐름이 아니고 누군가가 거기서 내려 꺾어버린단 말이죠. 털린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종목들이. 그러니까 급등주들도 올라오는 쪽쪽 털려버리고, 그러니까는 사실상 투기성이 좀 유발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는 또 재미를 본다 이런 게 있어야지 또 추가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게 이어져서 뭐 중장기성 투자에 대해서도 들어오고 할 텐데 이거는 계속 배신을 때리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특히 올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올해뿐만 아니고 잘 될 수 있었어요.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연중 여러 차례 등락을 보였지만은 사실 이때 등락을 할 때만 하더라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6월, 7월 달 흐름 이때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단 말이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부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런 믿음이 한 달째 지나지 않아서 바로 추세 꺾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배신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배신감을 많이 느꼈고, 시장에 대한 그런 배신감을 느끼던 차에 또 뭔가 하반기에 투기성 있는 종목들 흐름들이 괜찮았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그마저도 공격 대상이 되니까,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니까 힘들죠. 사실상 힘들어진 거죠.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우리가 좀 건실한 종목들,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주고 그래도 뭐 삼성전자니까 믿었던 도끼에 그야말로 발등이 찍힌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진짜로 자라 보고 놀랐는데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 뉴스만 나오면 그냥 매물이 확 쏟아져 나오고, 투기적 상황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만 올라도 너무 빨리 이익 실현을 해버리고, 결과적으로 11월에 이런 시장 흐름으로 마무리된 것은 투자 심리 악화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은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12월은 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투자 심리 건들만한 것들 중에서 안 나온 거는 이젠 없다고 보여요. 대부분의 투자 심리를 악화할 수 있는 것들은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럼 투자 심리가 악화될 많은 것들이 나왔다면은 이제 투자 심리가 더 내려가기보다는 여기서는 조금씩 뭔가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정말 몇 년 동안 이런 순매도 없었거든요. 올해 하반기만큼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서 얘기가 되겠지만은 시장에서 또 저가 매수세의 새로운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외국인 그런 매도가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빠질 만큼 충분히 빠졌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12월 달 이런 저가 매수세 유입이 아니면은
어떤 시장에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되는 방향이 긍정적으로 어떤 종목들에 투자가 된다면 우리가 좀 믿음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신뢰를 갖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기존에 얘기 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거의 제가 이번 주에는 시장의 모든 종목을 다 한 번씩은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깨졌죠. 한번 기회를 차고 나갈 기회가 한번 좀 흔들린 거죠. 특히 시가총액 지금 1위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분명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 실현이 돼버리고, 이거 이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11월 달에 매도 중에선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한국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경쟁적으로 차익 실현한 기관 매물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네이버라던가 이런 쪽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 전체적인 올해의 윈도우 드레싱 흐름이 11월 달에는 팔자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팔자가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뭐 기관 외국인 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중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공격받았다. 대표적인 종목이 또 있죠. 악재 나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격을 받는 대상이었다고 보여요. 이런 종목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주워 담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라고 보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며 뭐 앞서 보셨던 알테오젠이며 뭐 더 본다면 HLB라든지 제약주 HLB, 리가켄바이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려고 나온 종목은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합니다. 뭐 기존에 얘기 드렸던 종목들도 있는데, 먼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는 HD 현대중공업이고요. 네. 우선 뭐 일단은 뭐 지나가던 얘기던 뭐 뭐던 간에 협력관계,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관계에 대해서 트럼프 쪽에서 언급이 있었다는 점 뿐만 아니고, 지금 조선 쪽이 한국으로 다시 좀 많이 돌아왔죠.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경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과거 2005년에서 10년 사이, 그러니까 2000년도 들어서,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2010년 그 사이클에서, 그 조선업 사이클에서 호황을 누렸을 때, 조선업이 그때는 실질적으로 호황을 누리기는 했지만은 경영 차원에서는 점수를 매기자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고 보여요. 많이.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또 호황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랠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12월뿐만 아니고 내년까지도 끌고 가야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업 좀 다른 종목들도 좋아요. 괜찮은데 제가 이제 항상 상징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천주로 현대중공업 들고 나왔고요. 그러니까는 좀 봤을 때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올라갈 거리가 있고 잘 올라갈 만한 탄력이 이미 붙어 있고 그런 종목들 쪽으로 12월 달엔 도전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트럼프 얘기 나오면은 또 흐름이 잠깐 있었다가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11월 달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흐름이. 오히려 11월 달에 이렇게 11월 중순 이후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알테오젠보다 나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의 업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그리고 주가 사이클을 보자고요. 그러니까는 이 12월 달에는 정말 우리가 오를 만한 류의 종목들로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할 종목들이 아니고 쭉 끌고 갈 종목들로 가야지 이 리스크에서 또 벗어날 수 있고, 혹시라도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진짜로 보낸다면은, 시장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종목들을 다시 보낸다면 펀더멘탈, 그 다음에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11월 달에 반짝 좀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이런 HD현대중공업처럼 현재 산업의 펀더멘탈도 좋고 뭔가 이슈거리도 있고 추세도 좋고, 이런 류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다 해서 흔들릴 게 아니고, 이런 류의 종목들로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TNG입니다. KTNG도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연중 신고가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한번 KTNG도 소개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KTNG에 제가 뭐 건강식품 관련된 부분을 보자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KTNG의 이제 그 건강식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건강식품 담배 인삼공사, 그러니까 인삼공사 쪽에 대한 이제 매각 얘기들 솔솔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슈거리도 있는데다가 원체 또 그 분야에 있어서의 성장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과점적 역할, 건강보조식품 그동안 원체 다양하고 많은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수요는 또 많아요. 선물 세트부터 해서 뭐 꾸준하게 수요는 있단 말이죠. 시장이 커요. 그런 시장에서 이제 매장의 파워를 가지고서, 그리고 정관장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서 좀 압도하고 있죠. 프리미엄을 많이 또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좀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돼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종목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네요. 제가 방송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압축해서 하려는데, 아무래도 12월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 마지막 대한항공입니다. 아마도 대한항공은 12월 달에도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유럽, EU에서 승인을 했지요. 합병 승인을.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을 했고, 세계 10대 항공사로서의 어떤 가치 부여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상태라면은 지금 아직 그 코로나 때의 여파가, 지금 주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때의 고점을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요때의 고점이 내년에는 탈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출발점에 놓이지 않았나, 대한항공이. 출발점에 놓인 상태에서 뭐 출발점에 놓인 종목들은 대부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크게 갖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2월 달에 변동성을 잘 이용한다면,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가지 말고, 뭐 지금 가격 정도야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 방송을 늦게 보셨어요. 그래서 거의 3만원 근접하고 있는데, 29,000원, 뭐 3만원 그렇게 가격이 근접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따라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은 분명히 한번 또 조정이 있으니까 조정을 노려서 매수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년을 준비하는 종목이라는 생각을 갖고 12월 달에 접근한다면은 좀 영리하게 접근한다면 대한항공도 참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말입니다. 눈도 많이 오고 연말 분위기는 납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근데 뭐 경기 상황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주식시장도 보시는 것처럼 좀 11월 달에 많이 망가져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부각을 계속 못 받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사실상 불확실성에서 오는 어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투자 심리들. 근데 언제까지 안 좋은 투자 심리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투자 심리는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을 거고, 그런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도 사실상 최근의 흐름에서는 읽을 수 있었어요. 이런 많은 시장에 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런 것들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급도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은 반등을 모색할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모색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오를 만한 종목들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동안 11월 달에 손실 봤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수익률 너무 좋지 않았지만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12월 달에 모두 그걸 회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12월 달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